자리를 정리해 주십시오. 이번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예순으로 지금부터 제75차 국민의당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께서는 개회선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당 제75차 의원총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결국 협치와 상생의 길을 저버리고 대결과 독선의 길을 가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임명을 저희 당은 결사코 반대를 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설정했던 인사 배제 5원칙을 위반한 데다가 능력과 자질의 면에 있어서도 이 도덕성의 훼손과 손상을 뒤덮을 만큼의 평가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 당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스스로 설정한 인사 5원칙 공약을 파기를 하면서 또 취임사에 공약을 지키겠다는 취임사 약속을 저버리면서 임명을 강행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설정한 공약을 파기를 공식적으로 선언도 하지 않았고 파기에 대한 입장과 또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주장을 선전포고나 또 정치와 국정 발목을 잡는 것으로 평가를 한다면 국회의 무시 내지는 국회의 협치 구도를 파괴를 해서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중지 내지는 실종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야당의 주장을 무조건 정치안이 국정 발목 잡기니 대통령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를 해버리고 문재인 대통령 마여회를 한다면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모든 정책과 국회가 해야 될 일을 여론조사를 들이내밀면서 그것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그것으로 국회의 정당한 주장을 평가의 잣대로 삼다 한다면 이건 민주법치국가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역시 국회의 무용론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독주길이 잠시는 황홀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실패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전대미문이 아니고 얼마든지 선례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독선의 유혹에서 빠지니까 인사도 실패하고 또 외교도 우왕좌왕하고 민생도 갈팡질팡으로 이어지고 있고 국정이 제대로 수행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청문회, 인사청문회가 계속되어 있고 입법 또 추경 등 산적한 국회 의사일정이 대비를 하고 있는데 국회의 협치 구도가 파괴가 되게 되면 원만한 국회 운영은 국회법상으로도 국회 인사청문회법상으로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국회를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태도 전환을 촉구를 하고 대통령의 공약 파기와 취임사 배치된 국정 운영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또 사과를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과연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과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인지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들이 기탄 없는 토론을 통해서 우리 당론이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국회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역할을 정상적으로 하게 하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당은 강한 야당, 원칙의 야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말씀을 마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번위 소통 행보를 하고 협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결과로 보여야 합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은 그와 같은 탈번위, 소통, 그리고 협치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검증 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거나 시스템이 무너진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속히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따질 건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제2의 김상조, 제2의 강경화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당인 민주당은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와대가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아예 검증을 기피하는 듯한 이런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제 우리 국회라도 나서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후보자들, 특히 김상곤 교육, 송영무 국방, 조대엽 노동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청와대가 포기한 검증 업무를 국회가 대신하기 위해서는 자료 요청, 자료 제출이라든가 또는 관련된 증인들의 채택에 있어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우리 국회가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리고 관련 증인들을 채택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는 행정부와 민주당이 아예 합작하여 제대로 된 검증 업무를 방해하고 그리고 코드 인사, 보원 인사를 자행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현재까지 보여준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말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었을지 몰라도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행태와 하등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여당이 된 민주당도 그렇게 야당 시절에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 그리고 부적격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반대를 외쳤던 민주당으로서 이제 이렇게 무조건 감싸기만 하는 것은 여당으로서는 그럴지 몰라도 행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입법부의 일원이기를 저는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의원님 여러분들의 기탄 없는 토론을 통해서 이 잠복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의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국민에게 제시하고 약속한
인사 5원칙을 스스로 깔아뭉개면서 국회에 청문 요청을 하는 것은 이건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 결과가 단지 참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스스로 협치를 파괴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저는 이것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걸 떠나서 최순실 비리와 국정농단을 보면서 광화문에서 그 추운 날씨에도 결연하게 촛불을 들었던 민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장관 인사 추천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거대한 반칙과 특권 세력의 검은 카르텔 구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안경환 후보자는 사퇴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안경환 후보자 아들 문제는 반드시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SNS나 한간에서 떠도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용납할 수 없고 명백한 약탈 행위입니다. 약탈죄이죠. 강경화 후보자가 본인뿐만이 아니라 배우자께 2차례에 걸쳐서 위장 전입을 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명백한 진술 거부이고 진실 은폐를 위한 묵비권 행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을 이야기하고 통일을 이야기하고 민심을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본인들의 삶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았다면 이거는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원외위원장님들 바이버방에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능력보다 반칙 없는 세상이 우선이다. 지금 추천하신 분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연히 대처하고 반드시 검은 커넥션 이걸 밝혀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